안녕하세요, 이창입니다. 저는 직업이 직업인지라 여기저기 땅 보러 많이 다닙니다. 전원 생활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이들 다니시겠죠. 이렇게 지방을 다니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이 맛집 검색입니다. 기왕에 밥 먹는 거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검색을 하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이 원주시라고 하면 원주시 맛집 이렇게 검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검색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블로그, 카페 할 것 없이 광고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도 힘든 맛집 리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르는 동네 갔을 때 맛집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하기보다 PC 앞에 있을 때 미리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파일을 다운받아 보는 작업이 있어서 스마트폰 익숙하지 않은 분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PC로 작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원주시의 맛집을 찾고 싶다면 우선 구글 검색에서 원주시 업무 추진비 이렇게 검색합니다. 다른 검색을 쓰셔도 되지만 구글 검색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검색 결과인 원주경찰서 링크를 열어보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 추진비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인 2019년 6월분을 열어봅니다. 원주경찰서장님이 경무과 직원 격려 오찬 간담회를 덕곡 막국수에서 했네요. 서장님이 직원들 격려차 밥 사는데 맛없는 식당에 가지는 않을 것이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보는 게 좋습니다. 다시 구글 검색으로 원주 덕곡 막국수를 찾아봅니다. 구글에 리뷰가 114개, 평균 평점 4.2점이니 별로 의심할 필요 없는 맛집이 확실합니다. 이 방법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애용하는 음식점을 찾는 방법으로 거의 실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토정 추어탕도 다소 애매한 위치에 있지만 동네 맛집으로 소문난 곳입니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식당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서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적시하지 않아서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런 공공정보를 취합해서 맛집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경제에서 운영하는 세금 미식회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의 목적은 업무 추진비를 제대로 쓰는지 감시하는 용도인 것으로 보이지만 맛집 안내 서비스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각 지역별로 수년간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업무 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통계를 통해서 맛집을 고를 때는 관공서에서 가까운 곳보다는 먼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까워서 자주 가는 곳은 맛집이 아닐 수 있지만 멀리 있는데 자주 가는 곳은 맛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춘천시의 경우에는 우물 막국수가 여기에 해당하는 곳으로 시청으로부터 거리가 상당합니다. 구글 리뷰 개수는 많지 않지만 평점이 좋습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 거의 확실한 동네 맛집입니다. 중앙일보에서 운영하는 으슐랭 가이드는 전국 기초단체 의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를 기반으로 음식점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간단히 지역만 입력하면 음식 종류별 순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장에서 빨리 찾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구글 지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 구글 지도를 실행하고 탐색 누르고 음식점을 누릅니다. 얼마 전에 방문했던 청양군에서 한번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음식점을 누르게 되면 근처에 음식점들 목록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리뷰 숫자가 20개 이상, 평점 4.0 이상인 집이 그 지역의 괜찮은 맛집입니다. 구글 지도의 평가를 어떻게 믿느냐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 경험상 구글 지도의 평점은 조작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구글 지도의 평가는 대부분 실제 방문한 사람들이 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구글 지도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떤 집을 방문하면 구글 지도에서 바로 알림이 와서 그 집을 평가해 달라고 하므로 즉흥적으로 평가를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작정하고 리뷰한 내용보다 이렇게 실제 방문한 사람이 바로 평가해 주는 것이 더 객관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여유가 좀 더 있다면 리뷰를 직접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다미 칼국수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리뷰 38개, 평점 4.1이므로 일단 좋아 보입니다. 리뷰를 보겠습니다. 구글 지도의 리뷰는 대부분 이렇게 짤막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왔을 때 간단히 기록하기 때문이죠. 촉의 칼구수 식의 오타가 진실성을 말해줍니다. 리뷰한다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라서 일뷰로 리뷰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리뷰 중에서 지역 가이드라고 된 분들의 리뷰는 좀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실제로 방문해서 먹어봤는데 과연 초계국수가 면발도 훌륭하고 시원하니 맛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지역 말고 관광지를 가면 평가가 좋은 음식점들이 여럿 있어서 고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네이버 지도를 같이 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같은 집들을 비교해 봤을 때 리뷰 개수가 더 적은 쪽이 제가 선택하는 집입니다. 네이버 리뷰의 개수가 월등히 많은 집은 그만큼 블로그 홍보를 많이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기준의 차이겠지만 저는 홍보를 너무 많이 하는 집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구글 지도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 방법은 해외 여행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 방법이지만 음식점 검색에서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에서 강남역 맛집 이렇게 검색하면 음식점을 추천해주는 업체의 글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추천집들이 괜찮을 수 있지만 이미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집들이거나 해서 검색 결과에서 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이너스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음식점 추천 업체들은 대부분 영어 베스트, 한글 베스트 이런 말들을 사용하므로 이런 말이 들어간 결과는 다 빼고 싶다면 강남역 맛집, 마이너스 베스트, 마이너스 베스트, 마이너스 추천 이렇게 검색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집들도 빼고 업체 추천들도 다 빼고 나면 진짜 블로그 글들이 나오게 됩니다. 블로그 글들을 볼 때는 당연히 동네 사람의 리뷰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음식 리뷰를 전문으로 하는 블로거보다 다른 주제를 주로 다루면서 음식은 동네 음식점 정도만 올리는 사람들의 리뷰가 더 믿음이 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 리뷰는 보통 사진 질도 좀 떨어지고 리뷰도 그렇게 자세하지 못한데 리뷰 내용 중에 우리 동네에 있다는 표현이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아직 인터넷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숨은 맛집을 찾는 방법입니다. 만약 특정 음식에 대한 블로그를 찾고 싶다면 플러스 기능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닭갈비를 먹고 싶다면 강남역 맛집, 마이너스 베스트, 마이너스 베스트, 마이너스 추천, 플러스 닭갈비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림은 제가 검색을 실제 해본 결과입니다. 구글은 사람마다 검색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틀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들었다 놨다라는 집이 3개나 나오네요. 해당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블로그 리뷰의 사진만 봐도 전문 블로그가 아니라는 것이 티가 납니다. 블로그 제목을 눌러서 이 블로거가 주로 어떤 글을 쓰는지 살펴봅니다. 최근 글들을 보니 음식점 리뷰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음식 전문 블로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들었다 놨다라는 집이 맛집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한 명의 일반 블로거 입장에서 맛있다고 한 집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색 방법은 음식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의 평가를 인터넷에서 찾아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